저는 저에 대해서는 글로 하도 많이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밝혀나가 있고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속속들이 아시리라고 믿는데 좀 예전에 비해서 삶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자유롭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임 같은 걸 한다거나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집사람 친구들 만난다거나 주로 거의 교회 모임이죠. 집사람은 친구가 없거든요. 집사람은 그 교회 그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세상 친구는 거의 한 명도 없는데 집사람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이제 오버하진 않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폭한다는 이런 표현을 가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가끔 하거든요. 왜 너무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자존심도 생각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다 스스로 드러내느냐 이래가지고 갈등 아닌 갈등도 한 2, 3년 전에 많이 겪었고 1년 전까지도 겪었다가 1년 전부터 거기 많이 집사람도 이제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글로 표현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이건 집사람은 왜 그 말로 다 말을 누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은근히 약간 저도 신경이 쓰이는 건데 집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대화를 좀 주고받고 여기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약간 눈총 아닌 눈총을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서슴없이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1년 전부터 집사람이 다행히 이해는 좀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약간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전에 약간 불편한 관계를 좀 지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컨트롤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봐서는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에 대한 약간 부작용인지 그런데 집사람 친구들이라든가 교회 다른 분들은 너무 그냥 좋다 그러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분들을 속속들이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래 조금 절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절제가 되어지면서도 그래 그런 부분이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대구 경북 사람들은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아내들이 우울증 걸리는 분도 있는데 나는 당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거친 말을 한다거나 배려심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도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자아들이 아무래도 신앙은 깊고 그렇지만은 그게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정신세계나 영혼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이런 거를 집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같이 사시는 분이라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뭐 어차피 그것을 일어난 것은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생각님의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그건 뭐 상관이 없는 문제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절제가 됩니까? 절제를 합니까? 절제가 조금 되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혹시 스스로 항상 뭔가가 불편해진다면은 뭔가가 끓여진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어떤 점검이 필요합니까? 문제는 어떤 삶이 있는지 또는 관념이 있는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드러내면서 최근에 어떤 올리신 글에 그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올리셨나요? 드러내면은 감추면은 잘하고 감추면 잘하고 드러내면 사라진다. 드러내면 사라진다. 자, 혹시 드러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화된 것은 아닌지. 자, 그래서 사실은 드러내면 사라진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면 아닌지. 어떤 상황이 돼서 드러나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드러내려고 하면 아닌지. 어떻게 보면 드러냄으로써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아닌지. 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드러내면은
사라지죠. 모든 것은 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드러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다 사라지게 돼 있죠. 일어난 모든 것이 안 사라진 것은 없죠. 우리 경험상 그런 것은 없어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치니까. 그런데 드러나야 사라진다. 그래요. 드러나야 사라진다. 이 말은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요? 일어나야 사라지는 거죠. 안 일어나면은 자 구름이 가면 있는데 비가 안 내리면은 구름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가 없죠. 비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이런 이 작용이 일어나야 반드시 어떤 작용이든 일어나야 그것이 해소가 되든 사라지든 하지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드러나면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드러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소멸되는 작용이죠. 해소되는 작용이죠. 일어난다는 모든 것은 해소되지 않음이 있다면은 그러면 반드시 해소되기 위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작용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사라지죠. 그런데 드러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나요? 우리는 수없이 드러나고 수없이 사라지죠. 살면서 그러면 화는 그 뭔가 불편하면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죠?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죠? 자, 그 정도 그 불편함이 많은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도 왜 계속되지? 라는 거죠. 문제는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기에 방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아무 방해도 없이 온전히 사라지면은 그것은 다시 일어나질 않을 텐데 항상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에 뭔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무슨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일어나는 것을 누르려고 한다든가 외면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억지로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든가 사실은 억지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려고 억누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을 하니까 그것이 또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 생기고 또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 생기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드러나면 사라진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드러나면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은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로 어떤 누구의 방해도 없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 사람이란 자기에 일어나는 이 화가 됐든 생각이 됐든 이것을 내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든 유지시키려고 하든 더 키우려고 하든 없애려고 하든 억누르려고 하든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듦이 누르려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불만이라는 원인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드러나면 사라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예요. 부처님은 그냥 이치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걸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서 드러나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드러내가지고 빨리 좀 사라지게 해서 빨리 좀 자유롭고 싶다고 이거 빨리 어떻게 막 확 드러내고 이제 가령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 이제 그냥 막 드러내면 돼. 이제 옛날에 창피함이 없어졌어. 이제 옛날에는 드러내면은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별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있어요. 드러내면 사실 사람들은 다 즐거워해요. 다른 사람들 안 좋은 거 보면 다들 기분 좋아하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 훌륭한 거 보면 좀 배도 아프고 좀 잘생긴 거 보면 사실은 이쁘다 그러면서도 좀 배도 아프고 그런데 남들 못하는 거 보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척하지만은 사실 다들 불편도 없고 사실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잘난 척하면 싫어하고 못난 척하면 좋아해요. 이주일이고 그래가지고 완전 코미디계의 황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못난 척 해보세요.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령 그것이 어떤
이 관념화가 되면은, 자,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 즐겁게 대주고, 빨리 드러내가지고 빨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혹시 어떤 그런 관념은 아닌지. 자, 드러내면 사라진다. 이것은 번역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한글을 하셔가지고, 드러내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부처님의 말씀이 가령 뭐 빨리로 돼 있든 또는 뭐로 돼 있든 부처님 당시에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어떤 언어로 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드러내면 사라진다, 드러나면 사라진다 이랬을까? 아니면 드러내면 사라진다 이랬을까? 자, 내와 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드러나면 사라진다, 드러내면 사라진다. 감추면 잘한다, 감추면 잘한다. 드러나지지 않으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는 감추면이라는 것이 정말 감추면했을까? 아니면 억누르든가 회피하든가 머문다든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더 잘하죠. 방해받으면 더 잘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생각은 자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드러나면 사라진다, 드러내면 사라진다. 그때 드러내면. 그렇죠. 자, 드러내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죠. 헷갈린다. 아마 드러내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면이란 거죠. 감추면이었을까요?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은 야, 감추려고 하면은 더 무성이 자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감추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억누르려고 하든가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라고 무슨 짓을 한다는 착각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면은 드러내면. 드러내면. 그러니까 맥락에서 벌써 주체가 있는 거죠. 내가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아다라고 이다는. 네. 그런데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치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관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드러나고 드러내고가 글자 하나 차이 같지만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거? 응?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나고 해도 뭐 내가 드러낸 거고, 드러내고 해도 내가 드러낸 거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서 사라지게 한다, 드러내면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주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삶에서 불편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추려고 함도 괴로움의 원인이지만은 드러내려고 함도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이 자란다 또는 자란다 또는 사라진다, 이것도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억누름이 있으니까 새로운 불만이 일어나서 그것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지, 가령 일어났다가 어쩌면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쩌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지고 이런 것은 없다. 세상에 이런 이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착각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한다? 이것은 뭐냐? 더 잘한다? 이것은 이때 이 억누르려고 한다든가 다른 게 바꾸려고 하면 이것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 뿐이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 같고 가지에서 가지를 치는 것 같고 더 복잡해지고 무서워지는 것 같을 뿐이다. 자, 그래서 뭔가 가령 드러내니까 뭔가 가령 싫어함도 있고, 그럼 당연히 아직까지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 이게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남편이 완전히 옛날에는 좀 이 사람이 괜찮지만 완전히 이제 뭐 도를 알거나 푼수 대가리가 됐는지 아무거나 막 드러내. 이제 저도 좀 사실은 비슷해요. 저도 아니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명상마을에 사는 선생님. 아니 가면 왜 남 얘기를 해? 뭐 가서 아니 명상마을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맨날 내 욕만 하고 다니냐고. 아니 꼭 그런 얘들만 하고 잘하는 얘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꼭 뭔가 오해하기 좋게
가서 어디 가서 명상반에 사람 욕만 하고 다닌다고 내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런 얘기 안 했다가는 이거는 뭐 머리까지가 남아나지는 않겠지요. 이게. 머리 없는. 그래서 하여튼 좀 짧게 기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으니까 이해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예를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거 내면 집에 가서 막 그릇도 깨지고 막 집이 나간 날 거라고 한다면 나오질 않겠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이해가 없다면은 이런 얘기 하면은 창피하고, 이 푼수 같은 이 남편 때문에 교회 가서 온갖 놈이 날아간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념이 잡혔다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관념이 남아있다면은.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자 집사님이랑 놔두고 있으면 제가 일단, 아까 가원님한테도 그랬지만, 사랑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제가 올려야지 작심하고 올리는 것 같으면 글을 못 올립니다. 제가 카페 같은데, 다른데 뭐 벽공님 카페나 이런 데도 가끔씩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데가 몽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래 하면은, 자기 수행이라든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같이 막 시시콜콜하고 너무나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드러낸 분들은 한 명 못 봤어요. 제가 백공님 이런 데도 들어가면은 자기 그걸 이렇게 수행체라든가 자기 성장 환경이 어려웠다 뭐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정도지, 자기 생각 내용을 글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보는데, 생각 내용은 사실 현장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는데, 그 내용을 드러내는 글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주관적인 치유가 됐지.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거에 대한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사람이 이제, 약간 그걸, 집사람 아직까지도, 자기락하는 관념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걸 붙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은 기독교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옛날보다 많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졌는데, 왜냐면 교회 여러 집사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일단은 표현을 잘하니까 격려하고 위안이 되는 표현을 하지, 다른 사람 얘기를 또 옮기거나 다른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든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제가 이제 그래 조금 인기 아닌 인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집사람은 그걸 또 불만을 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기독교를 누리면서 내가 그만큼 도로 인해 가지고 편안함을 제가 누리고, 당연하죠. 다른 여자들한테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누리면서도 가끔씩은 누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떨 때 불편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 척 하면서 정말 자기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문에. 그걸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결혼 22년이기 때문에. 결혼 22년 가지고 40년, 5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성장 환경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드러냈듯이 농구 억지로 가가지고 이런 거 왜 이런 거 하면 혹시 제가 올리는 글들 중에서 제가 뭐 배운 게 많다면 아니면 좀 박식한 사람으로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 다 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한테도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함으로 인해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도 일자 무식꾼이고 나무꾼이셨지만은, 문자를 모르셨지만은 그분이 깨치고 모든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통습하고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듯이,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IQ 98이거든요. IQ 98이고,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런 의도로 사실 그걸 올린 것이고. 자, 어쨌든, 그냥생각님. 만약에, 그냥생각님이 올리신 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뭔가의 불편이 감지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점검이 있어야 된다. 어떤 거냐 하면, 그래요.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한테는 무식이 훈장과 같지만은, 만약에 육조 해능 스님이 아닌 다른 스님이었다고 한다면은 무식은 바로 불명예다라는 거예요. 가령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는 어릴 때 환경이 안 좋고 고생했던 것이 그 사람의 대통령이 된 그 사실을 더 크게, 어떻게 보면은 더 명예롭게, 더 훌륭하게 하는 그런 재료지만은,
대통령같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삶이 그렇다는 것은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념이란 이렇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도를 알기 전에도 저 사실 드러내는 약간 그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를 알고 나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거 교회 댕기고 할 때도 되게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하고 눈만 마주치고 해도 막 생각 내용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색하고 이런 눈빛이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이 그러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문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사람마다 그런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향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성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경험에 따라서 작용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다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스스로 가령 어떠한 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떠한 관념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는지 없는지 가령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옛날 무지하다는 걸 떠나서 이제 돈이 해탈이니라고 하는 또 이 관념에서 또 삶을 또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면 없는 건지 예. 가령 뭐 대구에 그 유명하신 어떤 분이 무문관 3년에 그런 것이 정말 이 구도심 또는 어떤 발심에 의해서 무문관에 들어가신 거냐 아니면은 무문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별을 하나 더 달아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냐 마음이 진정 어떻게 작용되는 거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만 알 수 있는 문제죠. 반드시 스스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도의 점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검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의 점검이면 바로 그런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착각이 또는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점검에 의해서 삶의 온전한 자유가 있게 되는 거지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물론 나라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하고 전화 법담을 한다든가 하면은 올리지 말아 달라든가 이런 법회에 와서 대화한 것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굉장히 부자유스럽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부자유스럽잖아요. 이런 대화 있는 거 가지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그 말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대화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러니 세상 삶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모든 다른 사람의 눈과 모든 다른 사람의 말과 여기 온통 얽매여 있죠. 삶이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강하다, 자의식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사람은 삶이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고상한 척, 고고한 척, 안 그런 척 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더 괴로운 것인 거예요. 그렇기는 해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내향적이 되라. 응? 다 그냥 드러내라. 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자, 그 점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아줘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스스로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유롭지 않은지 이 점검 이것이 바로 실제로 도라 이름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도라고 생각하는 정교해지고 미묘해지고 고도화된 도라고 하는 그런 관념의 삶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검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어떤 불편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이 자각되면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치적으로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검되는 점검을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은 매 순간이 점검인 겁니다. 매 순간이 이런 대화도 매 순간이 점검인 겁니다. 제가 좀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좀 속에서 오르나니까 좀 자랑스러운 면도 있고 왜 그러나 하면 어릴 때 약간 이제 좀새같이 좀 약간 이렇게 약간 그래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그러고 제가 뭐 운동을 하건 뭐 하는 간에 마음을 의식하는 게 많이 좀 적어졌다는 게 스스로 편해졌는 건 남들은 뭐
당연히 알겠죠.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근데 남이 알고 모르고는 전혀 중요치 않고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하고 상대방 반응은 또 상대방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주변한테 나가는 거는 밑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좀 편안한 말이 나가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같은 건 안 하게 되고 뭐 아이스크림은 하나 더 사게 되지 뭐 나이 먹을수록 지갑을 열고 말을 좀 적게 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말을 너무 안 하면은 또 사무실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가끔씩 분위기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일을 하면은 또 너무 스스럼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막 2년 되고 나서는 설명을 명확하게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책도 예전에 좀 많이 사놨었는데 책도 전혀 안 읽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뵙고 나서부터 책이 전혀 안 읽혀요. 안 읽히는데 이제 예전에 꼽혀있는 책이 있고 그 사람께서 무문간하고 뭐 통섭을 소통하고 통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음의 어떤 영역을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확장해가는 어떤 또 다른 경험으로 이렇게 무문간하고 이런 게 제가 들으면서 그 처박혀 있는 죄송합니다. 책이 이제 집에는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집에서는 또 집사람이 그 책을 보면은 경악하기 때문에 교인집에 이렇게 뭐 금강경이나 이런 책이 있으면은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인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갖고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생각님의 말씀에는 언어에는 새로운 관념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긍심이라는 관념이 작용. 이것 또한 열등감이라는 관념과 똑같은 것인 겁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의 정도와 부정적인 마음의 정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라고 심리학자들이나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노력하는데 이치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의 정도나 부정적인 마음의 정도나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뭔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와 자긍감, 자긍심이라는 것은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빛과 그림자와 같은데 가령 그림자에서 빛으로 오는 것이 좋아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림자와 빛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와 그러니까 가령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표현입니다. 말입니다. 그냥 생각님이 말이어서 그렇지 실제의 경험된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말대로라면은 가령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가령 뭔가 가령 심각하게 보이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작용되는 거고 이런 거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분위기를 이런다는 것은 표현이죠. 물론 그냥 생각님은 표현이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자긍심이나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등감이나 또는 어떤 피해의식에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만큼 삶에서 불편의 원인으로 또 작용되게 되는 요소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수행자들은 다 항상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가령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성공했다면은 서울대학교 나왔다 하면은 그거 나왔으면 게 당연하지. 학교도 못 나오고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래야 정말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죠. 어릴 때부터 머리도 좋았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이러면은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자기를 더 빛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어쨌든 안 좋았던 것을 이제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창피의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없는 걸 빡빡 긁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좋은 점을 자꾸 부각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과거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도인이 아니라 또는 이제 도인이 되고 보니까 잘 살았던 것이 창피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잘 살았던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도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되는 그대로다. 어? 이러려고 저러려고도 하려고 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다. 어차피 사실은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좋은 거인가요?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다 행복하게 돼요?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뭐 삶이 다 이렇게 되나요?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좋다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뭐가 더 좋은 거고 뭐가 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서울대 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학교 안 간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학교 안 간 게 훨씬 좋았지. 왜냐면 온통 학교 가면 관념만 가르치잖아. 그런데 이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거지.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그건 다 장애 요인이고 이치와 관계없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죠. 자, 세상에 좋다 안 좋다는 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뭘 드러내고 그러면은 좋은 것은 통상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점만 드러내고 이제 좋은 점 별로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좋은 점 드러내고 안 좋은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훌륭했다, 도인이다 하면은 안 좋은 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이제 경계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큰 자비심이라 해도 이 자비심은 가령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라고 하는 이 자비심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점을 모든 수행자는 스스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사라지고 감추면은 뭐 무성해진다든가 뭐 커진다든가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다. 드러나면 사라진다는 그런 이치고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면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지. 그런 경험을 말씀하신 거지. 가령 드러내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고 감춤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 이러지 말고 저래라.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 한번 그런 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